여러분, 한 6개월 만에 방구석 페인에서 일주일에 5번씩 이상형인 여자를 골라서 만날 수 있는 남자로 바뀔 수 있다면 안 하실 거예요? 장담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못소리거나 여자 경험이 없다면 다른 조잡한 연애 영상 100개 볼 바에 이 영상 딱 하나 보고 똑같이만 따라하셔도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장담할게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도 되고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어도 됩니다. 속는 셈 치고 딱 20분만 봐주세요. 20분 봐서 손해 날 거 없잖아요. 31살까지 못소리였던 제가 지금은 나이 차이 띠동갑 넘는 모델들과 연애하고 저를 통해서 인생이 핀 사람들이 1000명이 넘어가니까 장담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나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그저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저는 4년 동안 수천 번의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남자들이 뭘 모르는지 뭘 놓치고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됐고 찾아온 분들의 90%가 공통적으로 놓치고 있던 핵심들을 압축해서 정리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4년간 시행착오를 하면서 얻어낸 모태솔로 탈출 노하우들을 전부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고 따라해보세요. 이거 14가지 다 지키고 있는데 절대 모태솔로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다 떠먹여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보세요.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31년 동안 못소리였던 이유는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바로 환경인데요. 저는 시골의 남출 직장에서만 10년 이상을 다녔습니다. 당연히 여자 말할 기회조차 없었죠. 많은 남자들이 그렇듯 저도 퇴근하면 집에서 유튜브 보고 편의점에서 치맥 때리면서 격투기 영상만 봤습니다. 이래놓고선 왜 나는 여자를 못 만나지? 한심하고 바보 같은 생각만 했어요. 여자가 없는 곳에서 당연히 여자를 만날 수가 없죠.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여자를 만나고 싶으면 지금 당장 집 밖을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핫플레이스로 가셔야 해요. 서울 기준으로 강남이나 성수, 코엑스, 홍대, 압구정, 이태원, 신사 등 예쁜 여자들은 전부 다 거기 있어요. 왜냐고요? 여자들도 놀거리 많고 이왕이면 멋진 남자들을 만나고 싶으니까요. 제가 깨달은 순간은 이겁니다. 동네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3점 내지 4점 수준의 여자들이 있었다면 핫플에는 7점 이상의 젊고 이쁜 여자들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매주 핫플에 갔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바뀌었던 게 당연히 노출 빈도가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여자와 대화할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럼 대체 어떤 핫플로 가야 할까요? 지금 당장 일단 방문을 열고 나가세요. 방 안에서 있어서 뭐가 됩니까? 환경 하나 바꿔놓은 것만으로도 모태솔로 탈출 확률은 2배가 됩니다. 근데 이쯤에서 이런 걱정이 있으실 거예요. 핫플에 가고는 싶긴 한데 근데 내 얼굴, 내 머리 상태, 내 꼬라지가 너무 구려서 접근하기 무섭다. 그래서 바로 2번 외모 관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남자 외모 관리 기초 세팅은 4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건데요. 여기는 피부, 머리, 털, 자세가 있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외모 관리에서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잘생긴 게 전부다 라는 건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여자들은요, 잘생긴 게 아니라 세부 디테일을 봅니다. 물론 잘생긴 거 좋아하는데 잘생김 그 자체보다 더욱 중요한 게 바로 관리한 티예요. 얼굴이 평범해도 관리가 되어 있으면 호감이고 얼굴이 아무리 잘생겨도 관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비호감 되는 거예요. 95%의 평범한 남자들이 이 기본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주위를 한번 돌려보세요. 관리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는지를요.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제가 장담하는데 세수할 때 손도 안 씻고 얼굴부터 빡빡 문지르고 머리는 기름이 떡이 져 있고 자세는 부부정합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 때문에 멀쩡하게 생기고도 연애 못하는 사람들이 한 트럭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4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연애에 성공시키며 정리한 외모 관리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세안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부터 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그 전에 꼭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손부터 씻는 거예요. 손에 세균을 그대로 얼굴에 바르면 세수는커녕 피부에 트러블만 생깁니다. 그리고 세안 후 순서가 정말 중요한데요. 토너, 로션, 선크림 3가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토너로 피부결을 한번 정리하고 로션으로 수분을 채운 뒤에 마지막으로 선크림으로 자외선을 막아야 합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피부는 자극만 받고 관리 효과만 반감돼요. 특히 선크림을 바른 날은 무조건 이중세안을 하세요. 이중세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오일을 쓴 다음에 클렌징 폼으로 얼굴을 닦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중세안이 됩니다. 이중세안을 하면은 완벽하게 얼굴을 닦아낼 수 있어요. 귀찮다고 만약에 한 번만 하고 자면 모공이 막히고 여드름이 올라오고 결국 피부는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세안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얼굴 디테일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게 어딜까요? 바로 눈이에요. 그런데 눈썹을 방치하면 시선이 흐려지고 얼굴 전체가 흐릿해집니다. 눈썹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를 때 같이 정리하거나 직접 눈썹 칼로 단털만 정리해도 깔끔해져요. 코털은 더 치명적입니다. 코털이 삐져나오면 상대방은 대화에 집중을 못하고
계속 코만 보게 됩니다. 이건 죽어도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속으로 아 더럽다 하고 끝내죠. 이 코털은 전동 코털기 하나면 30초만 해도 해결됩니다. 아니면 다이소의 코털 가위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수염인데요. 매일 면도를 해도 푸르스름한 자국이 남는 분들 있죠. 이건 화장으로도 완벽하게 가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이저 제모를 추천해드려요. 처음에는 귀찮고 비용도 들지만 길게 보면 훨씬 깔끔하고 경제적입니다. 세 번째는 머리입니다. 머리는 스타일링보다 청결이 먼저예요. 샴푸만 하는 분들 많죠. 근데 린스까지 해야 머리끝 수분이 보호되고 머릿결이 살아납니다. 탈모가 걱정된다면 늦기 전에 관리하세요. 머리가 다 빠지고 나서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전용 샴푸나 약을 그래서 미리 쓰는 게 답인 거죠. 그리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를 때는 알아서 잘라주세요 라고 하지 마세요. 원하는 스타일의 사진을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미용사마다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진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자세입니다. 현대 남성 대부분이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입니다. 왜냐면은 컴퓨터랑 스마트폰 때문이죠. 이게 왜 문제일까요? 사람 자체가 자신이 없어 보이고 매력이 확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루 한 번은 거울 앞에서 턱을 당기고 어깨를 펴세요. 이 습관 하나로 인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운동까지 곁들이면 가장 좋고요. 저도 예전에 사진만 찍으면 구부정해 보였는데 자세 교정 후부터는 확실히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네 가지만 잡아도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외모는 성형이 아니라 습관 관리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의문점이 생기죠. 외모는 정리했는데 여자가 가까이 왔을 때 나를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향수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외모는 이제 정리가 됐어요. 피부도 깔끔해졌고 머리도 정리됐고 자세도 펴졌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가까이 왔을 때 가장 강렬하게 남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향기예요. 생각해보세요. 누군가와 처음 만나는데 은은하게 좋은 향기가 난다면 그 순간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깔끔하게 보여도 딴 냄새, 아재 신냄새가 난다면 그건 끝입니다. 말할 기회조차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기억에 가장 강하게 남는 감각이 후각이라고 해요. 10명 중에 7명은 첫 만남에서 맡은 향기를 오래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나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향수 냄새가 되는 거죠. 제가 향수의 힘을 처음 느낀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여자가 자꾸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는데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죄송한데 무슨 향수를 쓰세요? 너무 좋아서요. 그 대화를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번호 교환을 했고 일주일 뒤에는 첫 데이트까지 이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향수의 힘이에요. 말을 걸지 않아도 향기가 여자를 끌어옵니다. 뭘 사해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지난 3년간 직접 써보고 여자들이 실제로 반응하고 좋아했던 향수 리스트를 공유해드릴게요. 첫 번째, 돌체앤가바나 라이트 블루. 두 번째, 불가리 블루 옴무. 세 번째, 다비도프 쿨 워터. 네 번째, 포멘트 코튼 허그 블랙. 다섯 번째, 조말론 다크 앰버 앤 진저 릴리. 이 향수들은 여자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계속 맡고 싶다, 품에 안기고 싶다 라는 반응을 들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뿌리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향수도 잘못 뿌리면 역효과가 납니다. 어디에 뿌리냐면 손목과 목 뒤 딱 두 군데만. 타이밍은 외출 15분 전에 뿌리세요. 그래야 알코올 성분이 날아가고 향만 은은하게 남습니다. 주의할 건 공기 중에 뿌려서 샤워하듯 지나가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여자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만 살짝 느껴져야 합니다. 향수는 나 여기 있어를 외치는 게 아니라 가까워졌을 때만 느껴져야 효과적입니다. 그래야 여자가 이 남자한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초반에는 그랬어요. 좋은 냄새가 나야 되니까 옷에도 뿌리고 공기에도 뿌리고 뭐 코에도 뿌리고 얼굴에도 뿌리고 전부 다 뿌렸거든요. 근데 다가온 여자가 코를 막으면서 냄새가 왜 이렇게 강해?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과유불급입니다. 향수 하나만 제대로 써도 여자는 여러분을 품격 있는 남자로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가서 하나 장만하세요.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죠. 향수는 샀는데 아직도 집에서 입던 티셔츠를 그대로 입고 나가면 어떡하죠? 맞습니다. 향수만 좋아도 옷이 구리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다음 파트에서 옷과 패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외모와 향수까지 정리했습니다. 피부도 깔끔하고 머리도 정돈됐고 은은한 향기까지 풍깁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여자가 시선을 내리면 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옷차림입니다.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도 초반에는 얼굴 세팅에 향수까지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옷이 문제였습니다. 집에서 입던 티셔츠, 늘어난 목, 색바랜 청바지를 그대로 입고 나갔죠. 결과는 뻔하죠. 여자들의 시선이 두 번 다시 오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냄새가 좋아도 옷이 구리면 끝이다. 많은 남자들이 나는 개성 있게 입어야 해 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현실은 완전히 달라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처음 만나면서 필요한 건 개성이 아니라 깔끔함입니다. 깔끔함. 패션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제 1순위예요. 잘 입으려고 하기보다 반이라도 가자가 중요합니다. 지금 해야 하는 건 패션쇼처럼 스타일리시하게 입는 게 아니라 기본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고가 크게 박힌 티셔츠, 알 수 없는 레터링 바지, 번쩍거리는 벨트, 이런 건 전부 다 방해 요소입니다. 여자는 옷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옷이 만드는 당신의 이미지를 보기 때문이에요. 저는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답을 찾았는데요. 바로 기본템이 중요합니다. 상의부터 말씀드리면 로고 없는 흰 티셔츠, 검정 티셔츠, 니트, 하의는 블랙 슬림 스트레이트 팬츠, 신발은 흰 스니커즈 아니면 블랙 더비 슈즈, 아우터는 깔끔한 자켓이나 블루종, 액세서리는 버클이 작은 수동 벨트 하나와 시계 하나면 됩니다. 이 조합이면 어디를 가도 깔끔합니다. 근데 사실 패션은 얘기하면은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따로 빼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무조건 3가지 이하로 제한하세요. 흰 티셔츠, 청바지, 검정 운동화. 벌써 3가지 색입니다. 여기서 다른 색깔의 자켓을 더 입으면 이미 4가지가 돼요. 그럼 전체가 산만해집니다. 제가 예전에는 색을 다양하게 넣는 게 멋이라고 생각했어요. 빨간 신발, 파란 자켓, 초록 모자까지. 근데 사진 찍어보면 전혀 멋지지 않았어요. 그냥 이것저것 대충 껴입는 느낌이죠. 반대로 무시 티셔츠와 블랙 팬츠, 흰 스니커즈로만 입은 날 여자애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되게 깔끔하다. 원래 이런 스타일이 잘 어울리네. 이렇게 말이죠. 양말은 흰색, 검정색만 신으세요. 애매한 발목 양말 대신 페이크 삭스나 발목 위로 오는 양말을 신으세요. 그게 훨씬 안정감 있고 센스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향수는 여자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기억을 심어주지만 옷은 멀리서부터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이 2가지가 맞물리면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하지만 또 의문이 생깁니다. 옷도 샀고 이제는 여자 번호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받고 나서 뭘로 연락하지? 프로필은 어떻게 해야 하지? 바로 다음 파트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옷까지 정리를 했어요. 환경도 바꿨고 외모도 깔끔하게 관리했고 향수도 뿌렸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여자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번호를 따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번호를 주고 받고 나서 카톡을 추가했는데 프로필을 보는 순간 여자가 카톡하기 싫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건 카톡 프로필 때문인데요. 여자 입장에서 카톡 프로필은 곧 당신의 모바일 명함입니다. 현실에서 첫 인상이 정말 중요하듯 온라인에서는 프로필이 첫 인상이에요. 근데 정말 많은 남자들이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 사진을 올려놓거나 뭐 게임 캐릭터, 뭐 애니 사진, 호날두 사진, 어두운 방에서 찍은 셀카, 이런 사진은요 비호감의 끝판왕입니다. 여자는 이 남자랑 만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바로 합니다. 심지어 번호를 주고도 연락을 피하기도 해요. 그럼 어떤 프로필이 좋냐고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깔끔하고 신뢰감이 있는 사진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낮에 햇빛이 잘 들어오는 카페에서 남이 찍어준 자연스러운 사진,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는 모습, 배경이 어수선하지 않고 단정한 옷차림, 이런 사진 하나만 있어도 여자는 이 남자 괜찮다 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남이 찍어준 듯한 자연스러운 사진이에요. 내가 나를 찍은 게 아니라요. 저도 초반에는 게임 캐릭터 사진을 프로필로 해놨습니다. 당연히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죠. 근데 프로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연스러운 제 사진을 바꾸자 연락 반응이 확 달라졌습니다. 사진 보니까 되게 성실해 보여서 좋다. 프로필에서 되게 호감이 느껴져. 이런 말들을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연락이 한동안 없었던 여사친들한테 연락이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태 메시지는요, 괜히 허세 멘트 쓰지 마세요. 오늘도 혼자다. 인생 뭐 있냐? 이게 뭡니까? 절대 금물입니다. 상태 메시지는요, 그냥 아무것도 안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배경도 중요해요. 배경은 어두운 색감보다는 밝고 따뜻한 색감이 좋습니다. 요즘은 기본 배경도 깔끔하니 괜히 이상한 사진 넣지 마세요. 여러분, 프로필은 여자에게 보내는 첫 번째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말을 걸기 전에 이미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거든요. 프로필이 깔끔하면 연락을 시작하기도 전에 여자는 이 남자 최소한 하네 라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프로필도 꾸몄는데 막상 사람들 앞에서 접근하려니 너무 무섭다. 다 쳐다보는 것 같고 창피해서 못하겠다. 그렇죠. 누구나 처음엔 그랬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바보 같았어요.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옷도 깔끔하게 입었고 프로필도 정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드디어 여자를 향해 다가가는 일입니다. 근데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내가 여자한테 말을 걸면 주변에서 비웃는 거 아니야?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할까? 저도 여러분들과 100% 똑같았습니다. 정말 더 심했어요. 훨씬 더.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처음 7, 8번 서울의 핫플레이스를 갔을 때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3, 4시간 동안 걷다 왔거든요. 그리고 처음엔 카페에서 눈에 들어오는 여자가 있어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겁니다. 지금 일어나서 말을 걸면 사람들이 다 나만 볼 거야. 여자가 나를 거절하면 창피해서 다시는 못 오겠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몇 번이고 기회를 놓쳤습니다. 현실은요, 정반대예요. 실은 주변에서요, 당신에게 전혀 관심 없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자기 핸드폰 하기 바쁘고 친구랑 대화하느라 정신없고 아니면 본인 사진 찍느라 몰두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타인은 우리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깨달은 순간 두려움이 사그라듭니다. 거절당해도 주변에서 어차피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도 30초만 지나면 자기 일에 다시 집중해요. 제가 이걸 실감했던 일이 있습니다. 성수행 카페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었는데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옆 테이블 사람들은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뒤에 앉아있는 사람은 이어폰만 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주인공인 건 내 머릿속에만 그렇다는 걸요. 저는 손흥민이 아니거든요. 저는 BTS가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누구도 내 행동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접근할 때 이런 마인드로 바꾸세요. 내 행동은 아무도 모른다. 내가 이 여자에게 다가가도 주변 사람들은 1분 뒤면 다 잊는다. 이 생각만 해도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창피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청을 높여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가면 두려워할 거 압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만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무서운 마음이 엄습할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1대1로 코칭하고 있으니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자, 여기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죠. 좋아, 사람들이 신경 안 쓴다는 건 알겠어. 근데 막상 여자랑 눈이 마주쳤을 때 언제 말을 걸어야 하지? 타이밍을 못 잡겠잖아.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초 룰을 지키세요. 그냥 보자마자 바로 접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타이밍 뿐입니다. 언제 말을 걸어야 될까요? 도대체 이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기회를 스스로 날립니다. 여자를 딱 보고 나서 마음에 들었는데 지금 갈까? 좀 뒤에 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저기 뒤에 나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고서 망설이죠. 결국 이렇게 망설이다가 시간이 지나고 여자는 그 자리를 뜹니다. 그럼 또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생각보다 그렇게 별로 안 예뻤어. 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어. 주변에 사람이 많잖아. 다음에 하자.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다음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방금 봤던 여자는 다시는 보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1초 룰입니다. 여자를 봤다면 보자마자 1초 안에 바로 움직이세요. 눈이 마주쳤다면 그 순간 바로 다가가서 말을 꺼내야 합니다. 제가 이 룰을 적용하기 전에는 늘 망설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100번쯤 돌리다가 결국 행동은 하지 못했죠. 근데 1초 룰을 지키기 한 뒤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머릿속에서 고민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죠. 결국 거절을 당하든 번호를 얻든 적어도 경험치가 쌓이는 겁니다. 한 번은 강남 카페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자 눈이 딱 맞췄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최소한 10분은 고민하다가 놓쳤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1초 만에 바로 일어서서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저 잠깐 얘기 좀 나눠도 될까요? 그 말에 의외로 여자가 웃으면서 대답해줬습니다. 그 대화가 이어졌고 결국 번호를 교환했죠. 중요한 건 멘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할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망설이면 끝이고 1초 안에 움직이면 시작됩니다. 머릿속에 새겨두세요. 꼭 눈이 마주쳤다면 1초 안에 바로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모태솔로 탈출의 핵심 행동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제 눈이 마주치면 1초 안에 움직이는 법을 알았습니다. 근데 또 머릿속에 이런 고민이 생기죠. 좋아, 다가가긴 했어. 근데 뭐라고 말하지? 혹시 멘트를 못 치면 망하지 않을까? 저도 이런 똑같은 생각으로 멘트 때문에 밤새 검색했습니다. 첫 대화 멘트 모음 같은 걸 찾아서 달달 외웠죠. 혹시 자주 오시나요? 책 좋아하시나 봐요? 이런 멘트들을 준비했는데 막상 다가가면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멘트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기억하는 건 단어가 아니라 당신이 풍기는 바이브입니다. 이 바이브란 눈빛, 말투, 표정, 몸짓, 전체적인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다소 어색한 말을 해도 당당하면 괜찮아요. 반대로 아무리 멋있는 멘트를 준비해도 불안해 보이면 바로 매력이 떨어집니다. 한 번은 제가 홍대에서 여자를 보고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머릿속에 준비했던 멘트는 있었는데 순간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안녕하세요. 지나가다가 너무 눈에 띄어서요. 이렇게 오늘 띄었어요. 근데 솔직히 평범한 말이죠. 근데 제가 웃으면서 편하게 말했기 때문에 여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뒤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반대로 멘트를 아무리 멋있게 준비해도 표정이 굳어있거나 목소리가 떨리면 여자도 긴장을 하게 됩니다. 여자들은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총체적인 에너지에 반응을 해요. 이 남자랑 있으면 편하겠다 라는 느낌을 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경 쓸 건 멘트가 아니라 표정은 편하게 웃고 있는지,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인지, 시선은 흔들리지 않고 정면을 보고 있는지, 이 세 가지인 거죠. 말은 솔직히 평범하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혹시 근처에 자주
가져오세요. 그 정도로도 대화는 시작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멘트는 대화의 문을 여는 열쇠일 뿐이고 대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건 오로지 당신의 바이브입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고민이 생깁니다. 오케이, 번호는 받았어. 근데 언제 연락을 해야 되는 거야? 뭐 하루 지나서 해야 할까? 아니면 바로 해야 되나? 좋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연락은 무조건 2-3시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드디어 번호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고민이 시작됩니다. 언제 연락해야 하지? 바로 하면 가벼워 보일까? 아니면 그냥 내일 해야 하나? 저도 예전에 이런 고민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괜히 하루, 이틀 뜸을 들이다가 연락을 했는데 그때 이 여자의 마음은 식더라고요. 대답도 건성이고 결국 대화가 끊어졌죠.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여자가 번호를 줬다는 건 그 순간에는 호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호감은 급속도로 사라지게 돼요. 이 감정은 휘발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번호를 받고 나서 무조건 2-3시간 이내에 연락을 하는 겁니다. 제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오후 3시에 번호를 받았다면 최소한 5시 이전에는 연락을 시작해야 합니다. 너무 늦으면 이 남자 관심 없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거나 너무 빠르면 너무 들이댄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시간 내지 3시간이 딱 좋습니다. 첫 연락은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오늘 반가웠어요. 이게 나눠서 즐거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괜히 장황하게 쓰지 마세요. 짧고 가볍게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게. 한 번은 제가 강남역에서 번호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전 같았으면 다음날 연락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2시간 만에 바로 보낸 거죠. 오늘 잠깐 얘기해서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커피 한잔 해요. 이렇게 하자 그 여자가 바로 답장을 했고 3일 뒤에 실제로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이틀 뒤에 연락을 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는 답장이 오긴 왔지만 대화가 이어지진 않았었어요. 이미 관심이 식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번호를 받았다면 머뭇거리지 마세요. 그 감정의 열기가 남아있을 때 바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의문이 생깁니다. 좋아, 연락은 했어. 근데 언제 어디서 만나야 할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파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애프터는 저녁 7시가 가장 적당합니다. 여러분, 이제 첫 연락까지 무사히 했습니다. 그럼 다음 고민은 이겁니다. 만나자고는 했는데 언제 만나는 게 좋을까? 많은 남자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합니다. 애프터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관심이 있던 여자도 금세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제가 여러 번 겪어본 결과 첫 애프터는 무조건 저녁 7시가 가장 적당합니다. 왜 저녁 7시일까요? 첫째, 점심은 부담스럽습니다. 밥만 먹고 끝내야 한다는 구조라 대화가 깊어질 틈이 비교적 없죠. 둘째, 오후는 애매합니다. 여자는 보통 오후 시간에 다른 약속이나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대신에 저녁 7시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분위기를 이어가기가 훨씬 쉬운 거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경험담을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어떤 여자 첫 만남을 점심 12시에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카페에 갔는데 여자가 계속 시계를 보더라고요. 알고 보니 오후에 친구랑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서둘러 헤어졌고 그 뒤로 연락도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반대로 저녁 7시에 만났을 때는 달랐습니다. 자연스럽게 2차로 술이나 디저트를 먹으러 갔죠. 그러니까 대화도 길게 이어졌고 분위기도 깊어졌습니다. 그 만남은 결국 연애로 이어졌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만남은 절대 점심이나 애매한 오후가 아닙니다. 저녁 7시, 이 시간이 가장 완벽합니다. 딱 알맞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관계는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또 고민이 생깁니다. 시간은 정했는데 어디서 만나야지? 어떤 장소를 골라야 분위기가 잘 이어질까? 좋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만남 장소는 절대 평범하면 안 됩니다. 둘만의 공간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장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에 따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여자의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여기서 많은 남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죠. 프랜차이즈 카페나 너무 붐비는 음식점을 고르는 겁니다. 그런 곳은 너무 시끄럽고 주위 시선이 많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제가 수많은 시도를 해본 결과 첫 만남 장소는 반드시 둘만의 공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게 룸술집이든 룸카페든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남들과 단절된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룸술집을 가면 옆자리 시선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둘만의 대화에 몰입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으로 발전한 기회도 생깁니다. 룸카페도 마찬가지고요. 굳이 술이 필요 없다면 둘이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직접 겪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대형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사람이 많고 시끄러워서 대화가 끊기기 일쑤였고 여자는 계속 주의를 신경 썼습니다. 결국 분위기는 어색하게 끝나버렸죠. 반대로 룸술집을 장소로 바꾼다는 달랐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집중할 수 있었고 짧은 대화에도 훨씬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관계가 빠르게 발전했고요. 여러분, 장소 선택은 그냥 배경이 아닙니다. 여자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절대 평범한 카페나 번잡한 음식점에서 끝내지 마세요. 첫 만남은 무조건 둘만의 공간을 선택하세요. 그게 룸술집이든 룸카페든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여자가 편안하게 당신에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고민이 생깁니다. 좋아, 장소는 정했어. 근데 막상 대화는 뭘 해야 하지? 무슨 얘기를 꺼내야 할까? 걱정 마세요. 다음 파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화는 흐름이 있습니다. 편한 인간적인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남녀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제 장소까지 완벽하게 정했습니다. 조용하고 둘만의 공간에서 마주 앉았다면 그 다음은 대화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 부분에서 막힙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준비한 멘트는 어떤 걸 꺼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드는 거죠. 대화의 핵심은 흐름입니다. 처음부터 연애 얘기만 꺼내면 여자가 경계하게 돼요. 반대로 너무 가벼운 얘기만 하다가 끝내면 매력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편한 인간적인 이야기에서 시작해 점점 남녀 이야기로 이어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주제로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좋아하는 음식이나 카페는 어디인지, 최근에 본 영화나 드라마 같은 편한 대화로 하면 충분합니다. 뻔한 얘기예요. 일단은 남녀 관계로 들어가기 전에 이 단계에서는 여자의 긴장을 풀고 웃음을 끌어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살짝 톤을 바꿔서 연애 얘기를 묻는 거죠. 연애할 때 보통 어떤 스타일이에요? 혹시 연락 자주 하는 편이에요? 이런 질문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깊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제가 직접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 번은 초반부터 남친구 있어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에 여자는 바로 표정이 굳었고 대화는 그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반대로 일상 얘기를 한참 하다가 자연스럽게 연애를 할 때는 어때요? 라고 물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여자가 편하게 대답했고 오히려 제 연애 경험을 물어오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흐름을 탔을 때 대화는 훨씬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대화는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흐름만 잘 타면 누구든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편한 얘기에서 시작해 점점 깊은 얘기로 넘어가고 마지막에 남녀 관계에 대한 대화로 확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또 고민이 생기죠. 대화는 잘 이어졌는데 이제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지? 걱정 마세요. 다음 파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 자리를 바꿔 앉는 것, 그 작은 행동이 거리를 확 좁혀줍니다. 대화가 어느 정도 잘 흘러갔다면 이제는 물리적인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걸 억지로 하려다 어색해집니다. 손을 갑자기 잡는다든지 무리하게 가까이 앉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행동은 여자가 바로 경계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럽게 거리를 좁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을 다녀온 후 자리를 바꿔 앉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마주보고 앉아있을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 자연스럽게 다녀오니 돌아서 아무렇지 않게 여자의 옆자리에 앉는 거죠. 여기 앉아도 괜찮죠? 하고 가볍게 말하면 대부분은 당황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대화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마주보며 이야기할 땐 인터뷰 느낌이었다면 옆자리에 앉으면 친구 이상의 연인 같은 친밀감이 생깁니다. 저도 예전에 이걸 몰라서 늘 마주보고만 대화를 했어요. 그럴 때는 아무리 대화가 잘 흘러가도 어떤 벽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을 때 대화가 훨씬 부드럽게 이어가지더라고요. 여자의 표정도 편안해지고 가벼운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억지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 자리를 바꾸는 건 아주 사소한 행동 같지만 관계의 단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강력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겠죠. 좋아, 옆자리에 앉아서 분위기는 좋아졌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진전시켜야 되는 거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를 진전시키는 방법, 즉 스킨십과 애프터의 연결입니다. 이제 옆자리에 앉아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만들었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대화도 잘 이어지고 있다면 마지막 단계는 관계를 진전시키는 겁니다. 정말 많은 남자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가겠다 하고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거죠. 그럼 여자도 그냥 친구로 지내자는 건가 보다 하고 마음을 닫아버려요. 관계를 진전시키는 방법은 절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스킨십과 다음 만남으로 연결하는 약속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를 나누다가 가볍게 손등을 스치거나 팔꿈치에 손을 얹는 정도, 이 정도 스킨십은 위화감 없이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스킨십만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꼭 애프터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다음에 영화 한 편 같이 볼까요? 다음에 여기 말고 좋은 데 가보고 싶어요. 같이 가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제안을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다음이 있다는 걸 확실히 남기는 겁니다. 제가 직접 겪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그냥 첫 만남의 끝에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늘 즐거웠어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연락이 뜸해지고 결국 흐지부지 끝나버리곤 했죠. 반대로 첫 만남에서 손등을 살짝 잡아주고 다음에는 주말에 같이 영화 보자 고 말했을 때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만남은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스킨십과 다음 만남의 약속, 이 두 가지만 확실히 하면 관계는 앞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여자는 당신이 끌고 가주기를 원합니다. 눈치를 보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마지막 순간에 다음을 제안하는 남자가 되세요. 이 14단계를 모두 실행한다면 더 이상 모태솔로라는 꼬리표는 여러분과 상관없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태솔로 탈출을 위한 14가지 체크리스트를 전부 알려드렸습니다. 환경부터 시작해서 외모, 향수, 옷, 프로필, 접근법, 대화, 그리고 관계 진전까지 이 14가지를 그대로 따라만 해도 누구나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좋은 얘기였네, 이게 되나? 하고 끝내면 정말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메모하고 체크하고 하나씩 실행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제가 드린 체크리스트를 단순히 영상으로만 소비하지 마세요. 이걸 진짜 실행 지침서로 활용하세요. 당신이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체크하고 오늘부터 하나씩 고쳐 나가야 합니다. 이거를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당신은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그 전에 1년 전 2년 전 그랬던 것처럼 평생 모태솔로 아니면 여자한테 항상 끌려다니는 연애만 하게 될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이대로 하면 바뀔 수 있다니까요. 오늘 다룬 영상에 더 자세히 푼 내용을 담은 전자책은 아래 고정 링크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버스맨이었습니다.